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임진강 맑은 물은 흘러 흘러 내리고 물새들 자유로이 넘나들며 날 건넌 내 고향 남쪽 땅 가고파도 못 가니 임진강 흐르마 통일되어 흐르거라. 원한 싣고 흐르느냐. 임진가와 미스기요구 또 나가루 무라가우 지유니 무라가위 도비가우요 와가 소고구 미나미노치 오모이와 하루가 임진가와 미스기요구 또 나가루 외로이 흐르는 강 어둠에 잠긴 강 피어린 아픔 안고서 꿈틀대는 강 시퍼런 너의 물결은 전사의 원한이련가 잘려진 산하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강 아픈 단의 강 붉게 타는 임진강 조국을 하나로 이어유며 굽이쳐 흘러가네. 아 해방의 그날을 맞이할 아 민족의 물줄기여 아 통일의 강이여 아
이거 참 열창입니다, 열창. 임진강, 북에서 만든 임진강, 남에서 만든 임진강 둘을 메들리로 해서 불렀던 그런 노래였죠.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렇게 더운 가운데도 촛불 집회는 계속되고 또 쇼는 계속되어야 하고요. 쇼 머스트 고 온, 그리고 스포츠도 리그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네. 오늘 스포츠 전문 기자 박상현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일주일 동안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많은 일이 있었죠. 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다저스의 연승도 오늘 드디어 끝났죠? 예, 예. 공교롭게도 3대3 동점에서 헨리 라미레스가 실책을 연달아 하는 바람에 졌어요. 그 첫 주자를 내보는 것도 헨리 라미레스의 실책으로 나간 거고, 예. 결국 결승점 끝내기 실점을 한 것도 라미레스의 또 실책으로 나온 거고요. 라미레스 그렇죠. 다저스의 주축 중에서도 주축이지만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야구죠. 이게 야구죠, 뭐. 사번 타자로서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지만 네. 또 어쩌다가 실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공교롭게 그 시점에 터진 거죠. 네. 예. 그래도 사실은 연패보다 훨씬 낫지만 연승에도 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연승을 계속 이어가게 되면요. 네. 물론 이제 자신감이라든지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네. 그 부담을 안게 되죠. 아무래도 그러면 내일 경기는 또 이겨야 된다는 부담감. 네네. 그런 게 있는데 한 번 또 지고 나면은 네. 그래 다시 시작하자. 이런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마음을 좀 다시 잡는 네네.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내일 류현진 선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훨씬 좀 마음을 다시 잡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예. 만약에 오늘 또 11연승을 해서 하면은 네. 플로리다쯤은 이기겠지 이러다가 괜히 그 동부지구 최하위 플로리다한테 잡히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예. 특히 또 내일 류현진과 이제 선발 대결을 펼칠 선수가 호세 페르난데스라고요. 대단한 선수죠. 예. 네. 지금 신인왕으로도 좀 거론되고 있는 그런 선수인데 네. 평균 자책점이 류현진보다 훨씬 좋아요. 네. 이제 승패는 훨씬 못하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마음을 좀 잡는 계기가 돼서 오히려 네. 좀 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이름들 보면은 참 다국적이에요. 그죠? 예, 라미네스, 페르난데스, 네. 유현진. 지금 우리 세 선수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통 앵글로색스는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네. 예. 참 그러고 보면은 네. 참 제키 로빈슨이라는 그분이 네. 참 대단한 일을 한 거죠. 백너머 42번. 네네. 매년 어느 날짜에는 모두 4월 15일이 예. 그분의 데뷔 전 날짜거든요. 그래서 유니폼에 모두 42번을 하죠. 달고 예. 나와서 경기를 합니다. 예. 근데 그 유래가 이제 보면은 참 재밌는 유래가 하나 있는데요. 네. 이제 당시에 이제 LA 다저스 그때는 브루클린 다저스였죠. 브루클린이었죠. 예. 뉴욕에. 예. 당시에 이제 관중들이 이제 흑인이 네. 야구를 해서 왜 하냐 네. 꺼져라 이렇게 나오니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브루클린 다저스의 전설적인 유격수 피 리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다가와서 너는 야구만 하면 된다. 네. 그러면서 우리 한번 나중에 네. 모든 선수들이 42번을 달면은 못 알아볼 것 아니냐. 아.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게 좀 유래가 돼서 네. 결국 이제 42번을 모두 다는 것이 네. 전통처럼 굳어져 왔고요. 네. 지금 유일하게 42번을 달고 있는 선수가 하나 있죠. 누굽니까? 뉴욕 양키스의 마리아노 리베라. 아, 리베라 선수. 예, 최고의 근데, 소방수. 네, 예. 리베라 선수도 이제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하기 때문에 네. 이제는 메이저리그에서는 42번을 누구도 달 수 없게 아, 그렇게 됐습니까? 그날만 달 수 있는 4월 15일만 네. 달 수 있는 네. 예, 그런 얘기가 좀 있는데 예. 참 그런 얘기를 다룬 영화가 지난 한 3, 4월인가 그때쯤에 나왔었어요. 네. 참 재밌는 영화인데 공교롭게 개봉은 안 됐어요. 뭐였죠? 42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네. 예, 참 재밌는 영화인데 참 그게 개봉이 안 돼서 좀 아쉬운데. 보셨습니까? 예, 지금 포털 사이트에 네. 그거를 이제 7,000원인가 8,000원 주고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비행기에서 본 것 같아요. 네네. 예. 참 좋은 영화니까 네. 한번 보시는 것도 예.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브루클린 다저스의 홈구장인 그 에베츠 필드를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 예. 예. 그때 제키 로빈슨이 어떻게 해서 거의 성자와 같은 네. 그런 대우를 받는지 좀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1947년에 데뷔를 해서 그해 신인왕을 차지하고 월드시리즈에도 나갔었으며 MVP를 수상하기도 했었던 전설적인, 그리고 그의 사후, 그 부인에 의해서
또 자선 사업이나 재단도 예, 있고요. 재단, 지금 네. 그분 또 살아 계세요, 아직. 아직 살아 계십니다. 92이신가 이렇게 예, 부인께서. 네. 예. 그분도 아직 살아 계시고요. 네. 참 대단한 일을 하신 거죠. 그러고 보면 참 LA 다저스는 브루클린 시절부터 그런 새로운 자본주의적으로 따지면 새로운 시장겠죠. 또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은 그 유색인종, 예, 이 흑인을 넘어서 나중에는 중남미 쪽 그리고 우리 동양에까지 가장 먼저 촉수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통인 것 같아요. 아주 예. 그 개방적인 그런 예. 진취적인 전통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네, 그 다저스가 제키 로빈슨을 먼저 받아들이긴 했지만 네, 그 보스턴 레드삭스에서도 그 일종의 트라이아웃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예. 그거를 한번 치렀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공교롭게 또 아이러니하게도 네. 그 유색인종 흑인 선수를 가장 마지막에 받아들인 팀이 또 보스턴이고요. 아, 그것도 그렇군요. 재밌는 기록이 있습니다. 보스턴은 원래 보수적인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교육의 도시고 상당히 보수적인 유서 깊은 그런 동부를 상징하는 도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스턴과 뉴욕은 지하철로 연결해져 있지만 그 반비노의 저주라고 하던가요? 그래요. 예. 베이비 루스가 보스턴에서 뉴욕으로 트레이드된 다음에 다시는 그 이후로 우승을 하지 못했던 얼마 전에 한번 했었죠. 2004년에 예. 했었죠. 예. 예. 그런데 이 잘 나가는 다저스 지금 수십 년 이래로 구단의 그런 기록뿐 아니라 메이저리그에서의 기록도 내고 있습니다만 연승에 대한 승률에 대한 그런데 이 돈 매티니 감독이 시즌 초반에는 경질될지도 모른다라는 위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LA 다저스가 네. 그 선수들 총 연봉 1위예요. 거기가 지금. 총 연봉 1위예요. 합치면은 예. 와. 양키스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만큼 엄청난 돈을 들인 거죠. 이번 LA 다저스가. 네네네. 특히 이제 류현진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또 거액의 포스팅 금액을 쓰기도 했고요. 네, 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났다는 거죠. 네. 그래서 또 게다가 그 거액 선수를 또 데려온 선수들이라든지 기존의 선수들이 계속 부상으로 빠지면서 네. 거의 이제 벤치 워머들이 네. 수비를 보는 타자를 보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최하위로 내려앉았었고 네. 6월 때까지만 해도 지금과 같은 상황을 예상을 전혀 못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의 잘해봤자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 4위나 3위 정도는 할 수 있을까. 네. 그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6월 중순부터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이건 대단하죠. 그렇죠. 예. 그야말로 파죽지세. 그러니까 대나무를 쪼개는 듯한 그런 기세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그게 어떤 힘인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감독을 함부로 자르는 것도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그때 잘랐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 들기도 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다저스 선수들 구성 자체가 워낙 좋은 팀이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고 연봉을 받을 자격이 있는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초반에 맥캠프가 부상으로 좀 빠지거나 계속 슬럼프에 빠졌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점수가 안 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선수들이 많이 돌아오고 투수들도 중간 개투진이 무너졌던 그런 중간 개투진이 다시 제 모습을 되찾으면서 그게 톱니바퀴처럼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렇군요. 예. 임기라는 게 있어요. 감독도 분명히 임기가 있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톱스타들에 비해서는 연봉이 작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연봉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령탑이란 존재, 감독이라는 존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야구나 축구나 농구나 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일단 전술이죠. 전술. 첫 번째는 전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아시아 농구 선수권을 3위 차지했던 윤혜학 감독의 별명이 만수거든요. 만주요? 만수? 예, 만 가지 수가 있다고 해서 만수예요. 예. 꾀돌이라는 얘기구나. 그만큼 이제 그분이 30대 후반부터 감독 생활을 시작을 하셨거든요. 예, 일찍 하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거의 한 15년?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선전수전을 다 겪은 감독이다 보니까 이제 만 가지 수를 갖고 있어서 만수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요. 네. 그만큼 전술이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팀을 통합할 수 있는 통솔력이겠죠. 네. 스타 선수들이 즐비한데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은 결국 감독의 책임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선수들이 제각각 놀면은 결국 그 팀은 안 될 수밖에 없죠.
예, 뭐 흔히 이제 조금 영어로 쓰자면 케미스트리라고 하는데 뭐 융합이 안 된다든지 뭐 흔히 말하는 뭐 찰떡궁합 뭐 이런 게 안 되면은 네. 아무리 좋은 선수로 모아놨다 해도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스타 플레이어가 좋은 감독이 되는 거 쉽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근데 매팅리 감독 같은 경우는 스타 출신이죠. 그렇죠. 스타 출신이에요. 그분의 그 예전에 현역 시절 백넘버도 지금 양키 스타디움에 그 영구 결번으로 남아 있기도 하고요. 네. 예. 뭐 허재 감독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스타 플레이어였는데 감독으로서 지금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SK의 문경원 감독도 좋은 경우고요. 네. 그다음에 좀 이제 말년이 너무 아쉽게 됐지만 강동희 감독도 뭐 좋은 예라고 만약에 그것만 아니었으면은 좀 더 잘 나갈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오리온스를 맡았었고 이번에 다시 강동희 감독에 의해서 이제 동부를 맡은 이충희 감독. 네. 이충희 감독도 있고요. 이충희 감독이야 뭐 정말 대표적인.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보면 스타 플레이어 출신들의 좋은 감독들 농구계 같은 경우 많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얘기들은 어떤 걸까요? 야구나 축구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예,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야구 같은 경우는 뭐 누가 있을까요? LA 다저스의 예전에 그 전설적인 감독 라소다 감독. 예, 토미 라소다 같은 감독 같은 경우도 전혀 메이저리그 경험이 없는 감독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뭐 몇몇 감독이 있죠. 뭐 메이저리그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네. 축구가 좀 더 많죠. 예를 들어서 지금 첼시를 이끌고 있는 주제 무리뉴 같은 경우는 프로 생활을 해보지 못한 감독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다른 뭐 스페셜 원이라고 해가지고 첼시를 맡았었고 그 이후에 토트넘 핫스퍼를 좀 이끌고 있는 보아스 감독. 네. 보아스 감독 같은 경우는 아예 축구 선수 경험이 없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감독이 될 수 있었다. 전술이죠. 아무래도 전술. 보아스 감독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전술에 대한 그런 이론이라든지 지식을 많이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일화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프로팀에 보내서 일종의 채용 형식으로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서 공부를 한 거죠. 바비로슨 감독 밑에서 공부를 해서 자신이 축구팀을 맡으면 이런 식으로 그렇죠. 싸우겠다. 고등학생 때 했다 그래요. 예, 그것을 구단에 보냈더니 그 주목을 받아갖고 그래 들어와라 그래서 키웠다는 얘기군요. 거기서. 그렇죠. 상당히 젊은 감독이죠. 그렇군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라면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거의 불가능하고요. 일단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한축구협회에서 실시하는 그 지도자 과정을 다 이수를 해야 되거든요. C급, B급, A급, 뭐 P급까지 올라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축구 선수 경험이 좀 필요하고요. 물론 축구 선수 경험이 없어도 그것을 들을 수 있지만은 감독 지도자 과정을 들을 때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좀 실기 훈련 같은 거 좀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축구 선수 경험이 없는 선수들은 아무래도 좀 떨어지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축구 선수 경험이 없는 분들은 주로 심판 교육을 많이 받죠. 주로. 심판 과정을 하는데, 글쎄요, 전술 공부를 많이 하고, 그거를 좀 쓸 수 있는 그런 감독이 있다면은, 그건 참, 우리나라에서도 참 큰 이슈가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야구 말이죠. 야구 감독. 일본의 야구 감독은 어떻게 보면은 선수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뭐 호시노 감독 같은 경우는 미국의 야구 감독이라 그러면 저거 그냥 팀장이구나. 또는 영어 이름처럼 헤드 코치라는 이름이 있어 갖고는 뭐 그렇구나라고 작전 사령관 정도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본의 감독들 같은 경우는 사무라이 시대 영주 같은 느낌이 들 만큼 절대적인 이런 느낌이 있어요.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좀 그런 추세를 따르고 있는 것 같은데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단장의 힘이 좀 더 절대적이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자본가 전주. 아니요. 전주가 아니라 단장. 단장도 역시 고용된 건가요? 그렇죠. 고용이 되죠. 구단주 말고. 예. 단장이라고 하면은 아주 대표적인 예가 오클랜드 어슬레틱스를 좀 몇 년째 이제 10몇 년째 이끌고 있는 빌리빈 단장이 대표적인 예죠. 그 빌리빈 단장 같은 경우는 야구 선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생애가 좀 적힌
그런 영화가 나왔었죠. 그 머니볼이라는 네. 예. 그 브래드 피트가 주연을 했던 예. 근데 좀 재미가 없었는지 좀 흥행에 실패했었는데 저는 아주 재밌게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영화는 좀 야구를 좀 아시는 분이 보면 참 재밌어요. 예. 그 빌리빈 단장 같은 경우도 이제 영화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탠퍼드 대학교를 가느냐 아니면 야구 그 뉴욕 매치로 가느냐 그게 좀 갈림길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스탠퍼드 대학 가게 되면 야구하고 미식축구를 하는 장학생으로 갈 수 있었던 거고요. 네. 아니면은 이제 뉴욕 매치에 이제 드래프트를 가게 되는 거죠. 네네. 근데 빌리빈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말하는 그 파이브 툴, 그러니까 뭐 주력이라든지 타격이라든지 수비력 모든 면에서 다 재능이 있다고 해서 뉴욕 매치에 데려갔는데 네. 결국은 메이저리그에서 성공을 못했죠. 성공을 못하고 그렇다고 다만 이제 오클랜드에서 마지막 선수 생활을 보낸 다음에 아무튼요. 그러니까 예. 지금 얘기가 지금 격가지로 빠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감독의 그런 역할이라던가 그 느낌이라던가, 그 미국은 단장 위치가 더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고 있다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전설적인 호시노 감독, 노무라 감독, 또 더군다나 나카지마 감독, 이런 감독들 보면은 분명히 스타 플레이어들은 또 경기는 선수들이 하는데 왠지 감독이 경기를 하는 듯한 이런 느낌 받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뭐 스몰볼 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오사다 하루 감독의 스몰볼이라는 것도 이제 결국은 이제 선수들을 어떻게 해서 전술을 이끌어 가느냐. 그래서 감독의 머리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게 양국 스타일이 있는 건가요? 저는 진짜 일본 사람들 야구하는 거 보면은 진짜 그래요. 감독이 다이메고 나머지 선수들은 사무라이고 이런 느낌. 야전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뭐 좋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승엽 선수 같은 경우도 요미우리 자이언츠로 트레이드해서 좋은 활약을 펼치다가 이제 결국 이제 그 하라 감독의 좀 하라 다스노리 예. 배제를 받아서 네네. 결국 이제 큰 성공을 이제 거두지 못하고 이제 그 오릭스로 갔다가 우리나라 들어오는데 어쨌든 그 감독의 입김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에 비해서 감독이라는 것이 또 얼마나 파리 목숨일 수가 있는가. 우리나라에서의 감독의 운명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음악을 좀 듣고 온 다음에 또 얘기를 더 나눠볼까요? 예. 자, 신청곡 있나요? 예. 내가 쓰러지면 듣습니다. UMC. 내가 말이 너무 많다고. 난 직업이 래퍼인데 그럼 무슨 얘기할까? 사랑은 아이스크림이라고. 먹다가 이빨 다 나갔다고. Allow me. 하나. 꼴초에겐 담배, 드라이버에겐 유류세, 통화할 땐 패키세, 전 국민에겐 통일세. 우리가 꼬라박고 들이붓고 끝없이 희생할 때 너희 아들과 딸들은 LA 공항의 면세. 이것을 글로 쓰면 유언비어 유포죄. 이것을 미녀 간사라고 불리기도 하는,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도 하는 우리 6층에 김재현 간사께서 올려주신 글입니다. 아이폰 유저분들 연락들 많이 주시는데요. 팟빵 관계자께서 말씀하시길 오류사항 수정된 부분들에 대해 반영이 되어야 하므로 아이폰 사용자들께서는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좋아지실 거라고 하네요. 방송이 끊기는 것에 있어서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팟빵 측에서 어떤 연유인지 더 꼼꼼하게 체크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청취에 있어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다. 또 친절하게 상담해 주신 팟빵 관계자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팟빵에 6,000개가 넘는 방송이 있는데 그중에 10위 안에 항상 국민TV가 5개는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어떤 때 1, 2, 3위가 다 있기도 하고요. 음악 부문에서도 5위 안에 보면 항상 3개 정도는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1, 2, 3위가 모두 국민TV의 방송이기도 하고요. 참고로 손병현 나란히 가자나도는 최종 분류가 행위예술로 되어 있습니다. 소년님, 할매 하나 대통령 만들자고 국정원, 경찰, 언론까지 모두 병신 만들어 놓고 국격은 시궁창에 쳐박고 적반 하장으로 큰소리 땅땅 치는 저것들 보고 있자니 네. 태양열 발전기보다 국민열 발전기를 만들면 에너지 빵빵 나올 듯. 근데 그거 아십니까? 소리를 사람이 7년 동안, 7년 얼마인가, 6년 몇 년인가 계속 지르면 커피물 하나를 끓일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온대요. 예. 소리를 지른다고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 희망도리님, 예, 좀 찔리네요. 제가 지금 부른 게 아니고 예전에 부른 걸 특집 방송으로 녹음해 놓은 것을 틀은 거였는데, 순돌님께서
지난 토요일 호수공원에서 뵀던 분인가요? 예. 그때 인사를 나눴던 분인가요? 아니면은, 그래, NGO들,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들, 국민,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그런 1박 2일 행사를 가졌었는데, 호수공원에서 제가 초청받아서 노래를 했었습니다. 자, 아이엠베드로님께서 국회는 두 팀밖에 없어서 원내교섭단체, 리그에는 관심이 없고, 성적에 관계없이 4년마다 코리안 시리즈, 즉 총선에 묻지마 투표에 자동 진출하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이다. 라고 절묘한 비유를 해주셨어요. 자, 미국 야구 명예전당에 사도스키가 미국 스카우트로 활동할 때 한국 선수에 대한 레포트 제출하고 사도스키가 있었던 롯데 모자까지도 전시했다는 얘기가 있군요. 이 시각 청문회에 대해서 갓프렌즈 파리사님께서는 장탄식을 내주셨습니다. 노트북은 왜 이미 제출했는가? 답, 감금된 상태에서 제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그걸 제출해야 된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독단적 판단인가요? 회사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 회사, 국정원을 회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 감독은 매니저 개념이고 한일 감독은 디렉터, 감독 개념이라는 그런, 그렇군요. 뭔가 좀 더 직선적인, 네, 권한이 많은 이런 느낌이 있는 겁니까? 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감독의 위치, 뭐라 그러나, 좀 절대적인 것 같지만, 윗선에 의해서 한순간에 계약 기간도 채우지 못하고, 해임되는 게 다반사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죠, 저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올해 K리그 클래식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얘기가 좀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K리그 클래식에서 또 감독이 경질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번 시즌 끝나서 성적 나왔을 때, 최대 3팀까지 2부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이유가 이제 K리그 챌린지라는 리그인데, 네네네. 2부로 떨어질 수 있는 팀이 3팀까지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체가 14개 팀인데 13위와 14위는 무조건 강등이고요. 네. 또 12위 팀은 K리그 챌린지에서 우승을 한 팀과 플레이오프를 치러요. 네. 그래서 홈앤더웨이 방식으로 플레이오프를 치러서 거기서 이기면은 살아남는 거고요. 네. 지면은 바뀌는 거죠, 그 팀이.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4월을 걸 수밖에 없는데요. 네. 문제는 K리그 클래식에서 감독이 바뀐 팀이 3팀인데 예. 이제 올 시즌 이제 시작할 때와 지금 현재 감독이 다른 이유가 4팀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중에 한 팀은 원래 돌아오기로 했던 최강희 감독이 있는 전북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빼고. 예외로 하고. 그럼 3팀인데요. 네. 모두 시민구단 팀이에요. 강원, 그다음에 경남, 대구. 젊은 구단들. 젊은 구단이 아니라 시민구단. 시민구단? 예. 그러니까 이제 수원 삼성이라든지 FC 서울 같은 기업 구단이 아니라 네네. 아무래도 좀 더 머니 게임에서 좀 뒤질 수밖에 없는 시민구단, 도민구단인데요.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팀 중에서 3팀이 이제 모두 지금 하위권에 지금 있어요. 모두 지금 이제 앞으로 이게 3경기만 더 치려면 이제 스플릿이 나누거든요. 7개 팀씩 나눠서 1위부터 7위까지는 상위 스플릿으로 치르고 네. 8위부터 14위까지는 하위 스플릿을 치르는데 네. 일단 상위 스플릿을 가게 되면은 일단은 강등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하위 스플릿으로 밀리게 되면 아무리 잘해도 8위고 못하면은 12, 13, 14위 강등 될 수 있는 그런 순위가 되는데 네. 문제는 지금 대구라든지 강원이라든지 경남 모두 현재 성적 부진으로 인한 것이 있지만 네. 경제일이라든 되는 과정이 상당히 석연치 않다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구에는 이제 당성준 감독이었는데 지금 백종철 감독으로 바뀌었거든요. 예. 근데 당성준 감독이 감독직을 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질을 당했어요. 그래요? 예. 지휘봉을 잡고서는 얼마 있다. 제가 기록한 7경기인가 그런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성적이 안 나왔으니까. 근데 이게 참 근시안적인 것이 지난 시즌까지 브라질 출신의 모아시르 감독이라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분이 이끌었었는데 중위권으로 잘 이끌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대구 구단에 돈이 없다는 거죠. 모아시르 감독을 이제 1+1으로 계약을 했는데 네. 올 시즌을 맡아달라고 할 수 있는 돈이 없었던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당성준 코치를 승격을 시켜서 예. 당성준 감독이 맡기게 됐는데 결국 성적이 안 나오니까
경질이 되고 지금 백종철 감독으로 바뀐 거죠. 7경기 만에 그것도? 예. 좀 심하네. 그 다음에, 예. 그, 경남 감독이 있어요. 경남 감독은 이제 지금 페트코비치 감독이라는 감독이 있는데, 네. 지금 현재 경남의 지금 사장이 안종복 사장이라고, 네. 부산 프렌트 출신이고, 인천 단장과, 유나이티드. 인천 단장과 사장을 역임했다가, 네, 네. 잠시 정치계를 좀 약간 들어보셨다가 다시 나오신 분인데, 네. 그 페트코비치 감독하고 그 안종복 사장하고 인연이 인천부터 있었어요. 인천 시절부터 예. 인연이 있고 또 특히 안종복 사장 같은 경우는 동유럽 쪽에 상당히 좀 커넥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쁘게 말하면 커넥션이고 좋게 말하면 인맥. 인맥, 예, 동유럽 인맥이 쪽에. 있어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페트코비치 감독을 데려옴으로써 그 일종의 인맥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페트코비치 감독을 받아들이고도 지금 성적이 안 나와서 네. 결국 경남 같은 경우도 지난 시즌은 상위 스플릿에 있었는데 올 시즌은 이미 하위 스플릿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가장 석연치 않은 팀이 바로 강원이거든요. 강원. 예. 강원이 지난 올 시즌 중반까지 별로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근데 예. 문제는 이 세 팀 모두 공통점이 있지만은 선수 구성 자체가 안 좋아요. 지금 이 세 팀이 모두. 아, 선수 자체가 이렇게 성적을 잘 낼 그런 구성이 아니라는 네. 얘기군요.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는 그 대표팀 이제 올림픽 지난해 올림픽 대표팀에도 있었던 중앙 수비수 김기희 선수라고 있었거든요. 네. 예. 근데 그 선수를 중동으로 그 임대를 보내면서 네. 전북하고 또 계약을 맺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대구가 그 중동으로 임대를 보냈을 때 임대 끝나고 돌아올 때 그 전북에게 이제 이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적료를 이미 챙겼던 거죠. 그런 식으로 그렇군요. 선수 장소를 한 거죠. 예. 근데 김기희 선수는 전북에 가기 싫었는데 이제 벌써 그렇게 예의가 벌써 오고 가서 지금 현재는 전북으로 뛰고 있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선수 구성이나 이런 것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는 그런 건데 감독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이런 말씀을 그렇죠. 하고 싶은 건가요? 예, 특히 이제 예. 강원 같은 경우는 김학범 감독이라고 네. 성남까지 이끌었고 예. 상당히 좋은 감독이거든요. 네, 예. 별명이 학범순이에요. 아. 퍼거순 감독 해서 아, 예, 예. 학범순이라고 감독이고 또 박사학위까지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분을 이제 단칼에 또 잘라버렸죠. 네. 기다렸다는 듯이. 아니, 그 리그는 오래 계속되는 거고요. 그죠? 길게는 몇 년을, 특히 신생팀 같은 경우는 몇 년을 앞두고서는 전력 보강도 하고 트레이닝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 발전하는 그런 묘미가 있을 텐데 단기 성적에 집착하다 보면은 단기전에서 어떻게 잘 될지 모르지만 에너지를 소진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실제로 강원도 지금 김용학 감독이라고 이제 지난 시즌까지 그 중국 광저우 코치였던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을 감독으로 모셔왔거든요. 네. 근데 어제 첫 경기 치렀는데 성적이 안 좋았어요. 1대1로 졌어요. 아, 예. 뭐 그래서 뭐 성남 관중들이 뭐 이문주 사장을 만나서 뭐 항의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상당히 그 강원 팬들이라도 축구 팬들이 왜 김학범 감독을 잘랐는지 상당히 지금 불만이 쌓여 있거든요. 그런 것은 뭐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 그러면 이제 현상에 대해서 지금 짚어주셨고 또 어떤 원인과 어떤 문제점, 개선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더 미래를 봐야 된다는 거죠. 미래를? 예.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김학범 감독이 지금 현재 네. 선수 구성으로 성적이 안 나오는 걸 깨닫고 네. 좀 이제 그 다음 시즌에 K리그 챌린저로 가는 한이 있어도 차근차근 요걸 밑바탕을 쌓아 나가겠다. 네. 그런 마스터 플랜을 제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김학범 감독이라면 분명히 그런 계획은 있었을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칼에 잘랐다. 이거는 뭔가 그 임원주 사장이 이제 심판 출신이기도 하고 축구인 출신인 예, 임원주 사장이 국제심판. 네네. 상당히 뭔가 좀 잘못 생각한 거 아니냐. 그런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특히 그 지금 현재 강원도지사가 최문순 도지사 아닙니까? 네네. 이제 시민구단이나 도민구단은 도지사가 이제 구단주 역할을 구단주죠. 하겠죠. 예, 예. 그 아무래도 좀 더 뭐랄까요 영향력을 좀 잘못 행사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좀 돌기도 하고요. 또 시민구단, 도민구단의 가장 또 약점이 뭐냐면요. 네. 정치의 논리에 상당히 휘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구단주가 도지사나 시장이니까요. 아,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경남의 구단주도 누군지 아시겠죠? 경남도지사는 누군지 다 아실 거고요. 홍준표 도지사일 예.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안종복 사장 이분이 약간 좀 뭐랄까 지금 현재 여권 성향이에요. 네, 이분이. 네. 그 예전에 그 인천시 있었을 때도 그 안상수 시장과 네, 연결이 네. 됐었는데 예, 예. 좀 이제 인천시장이
바뀌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안전부 사장도 자연스럽게 물러난 거거든요. 네. 그런 좀 것이 있는데 어쨌든 그 정치의 논리에 좀 많이 휘말리는 구단일 가능성이 상당히 못해서 이게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구조죠. 참 옳지 않은 구조네요. 어차피 물론 그 스포츠도 정치성을 띈다고 합니다. 특히나 스포츠 정주국, 그러니까 축구 정주국 영국이라면 더더욱 그럴 텐데 지역색과 그런 정치색 그런 걸 띄는 건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스포츠에 있어서 정치적인 그런 정치성을 띌 만한 그 역사도 없었고, 그죠? 예, 그냥 그 높으신 분들의 그 의중에 따라서 이렇게 대강 밉보이지만 하면서 가는 그런 구조인데 뭐 얼마나 이 팀들이 오래됐다고 그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예를 들어서 뭐 시민구단, 도민구단의 경우에 도지사나 시장이 명예 구단주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그 구단 운영을 일종의 좀 이사회 형식으로 만들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지금 LA 다저스가 특정한 구단주가 있는 게 아니라 컨소시엄 형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컨소시엄을 하나 만들어서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남에 잠시 이제 도지사가 비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그때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선수 트레이드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김병지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전남으로 있었는데 그 전에 경남이었거든요. 네. 그 연봉 협상이 제대로 안 됐어요. 도지사가 없어서. 예. 결국 경남에서 제대로 대우를 해주지 못하는 걸 깨닫고 전남으로 옮겼는데 사실 김병지 선수 같은 경우는 그 고향 자체가 경남 쪽이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선수 끝까지 경남에서 하고 싶어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게 좀 정치적인 그게 도지사가 좀 비어 있다 보니까 아무 일도 못한 겁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런 건 정말 옳지 않고 문화 예술 그리고 스포츠 이런 것들은 정치 논리에 의해서 휘둘려져서는 안 되는 그런 거죠. 도지사가 누가 됐든 대통령이 누가 됐든 그건 나름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축구에 대해서 치읓자다 모르는 인간들이 물론 개 중에는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당연직 구단주가 되어야 되는 그런 인간들에 의해서 스포츠가 좌지우지되어야 되는 것은 옳지 않겠죠. 스포츠국장님, 새누리당 9명의 국조특위위원을 보면 충주 성심학교 야구부가 생각납니다. 이 야구부원들은 청각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아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새누리당 9명의 국조위원들은 재선 3선을 위해 장애인이 되려 합니다. 가만있어. 이거 자칫하면은 스포츠국장님의 그 의도는 아니겠지만요. 글을 좀 논리 전개가 좀 거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애인을 비하하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 두 줄까지만 일단은 인용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만. 성심학교 야구부원들은 청각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합니다. 그 밴드들도 시각장애인들로 이루어진 4번 출구라고 하는 밴드가 있습니다. 어저께인가요? 네,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공연을 했다는데 꽤 감동스러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스포츠가 정치 논리에 휘둘려져서는 안 되겠죠. 오늘 준비하신 얘기 중에 장애인 스포츠에 대해서 준비하신 부분이 있다는데 잠깐 얘기하실래요? 예, 그 장애인 스포츠의 우리나라 현실을 좀 한번 좀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거는 네. 이제 한두 번 갖고 얘기할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그럼 오늘 일단 짧게 우리나라 장애인 부분? 스포츠의 일단 네네. 현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네. 이제 장애인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장애인 스포츠와 네. 비장애인 스포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비장애인 스포츠는 이제 정상적인 시각 능력을 갖고 있고 네. 청각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스포츠라고 봤을 때 대부분 스포츠는 그 학원 스포츠로 많이 이루어져 있죠. 예. 예,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차근차근 그 기량을 쌓아가면서 결국 프로에 진출하고 대표팀이 되는 그런 구조가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장애인 스포츠는 그런 구조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성심학교라든지 예. 이런 장애인 그 특수학교에서 이거를 좀 이제 특기 형식으로 그 스포츠를 가르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런 것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이것이
상당히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비장애인 스포츠 같은 경우는 그 학교 체육 아닙니까? 예. 그럼 이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예. 교육청에서 이제 체육진흥과가 따로 있어요. 그럼 체육진흥 그 부서에서 다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렇겠죠. 문제는 예. 장애인 학교는 특수교육으로 좀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특수교육에서 담당을 합니다. 예. 그 장애인 스포츠까지. 근데 아무래도 그런 스포츠라든지 체육에 대한 전문성은 아무래도 그 체육진흥과라든지 그쪽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런데 체육진흥과에서는 비장애인 스포츠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장애인 스포츠는 모두 특수교육으로 좀 묶여 있다 보니까 특수교육과에서는 스포츠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되지가 않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몇몇 학교에서는 그 장애인 스포츠를 손을 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스포츠에 방점을 찍지 않고 장애인의 방점을 찍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이제는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대우하거나 이렇게 배려하는 것이 오히려 장애인들을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그런 부작용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웬만한 장애는 그냥 극복할 수 있게 간단한 장치들, 편의시설 같은 걸 해주고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는 건데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비장애인 스포츠 같은 경우는 학교 체육은 이제 체육진흥과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지원액이 따로 예산이 있겠죠. 그런데 장애인 스포츠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과에서 모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체육 활동만을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파이가 적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 장애인들도 스포츠를 하길 꺼려하게 되고 결국 그 장애인의 학원 스포츠는 점점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장애인, 쉽게 얘기하면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는 그런 대표급 선수를 알고 있습니다만 그 선수가 참 메달도 따고 그랬습니다만 SNS를 통해서 현실에 대해서 한탄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너무 비장애인들을 스포츠에 비해서 홀대를 하고 메달 딸 때만 잠깐 박수 쳐주고 바로 또 지원 끊어버리고 뭐 이런 거. 예. 스폰서에 따라서 어떤 종목, 어떤 선수들과 그렇지 않은 종목 그런 선수들 사이에 그런 차별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해 주시고 그런데 일단 오늘은 그 교육상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군요. 네, 앞으로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스포츠가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제가 조금씩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왕따 조합원님께 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최 이사님, 예전 나는 조합원이다 프로에서 하신 국민TV의 설립 목적과 이념과 현 상황과 지향점에 대해 삶이 묻어나는 조근조근한 말씀에 믿음이 가서 가입하고 여유가 되면 꾸준히 증조하랍니다. 근데 지금 하는 방송은 오락 프로인지 음악 방송인지 고민 상담 방송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전파 낭비하는 방송을 최고 시간대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 최 이사님이 말씀하신 휴가 인파가 해운대에 모였다는 방송을 톱뉴스로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데 지금 국민TV에서 똑같이 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가입을 망설이는 분들이나 처음 듣는 분들은 진행자의 조합원 가입 동료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수 있고 구걸로도 들릴 것입니다. 휴가철에 무더운 날씨 때문에 조합원 가입이 줄어든 이유도 있겠지만 미디어 협동조합의 정보가 너무 없는 것도 이유가 됩니다. 개편하시면 반드시 반영하세요. 제가 홈페이지에 올리면 조합원을 빙자한 일배라니 하는 비난이 많이 와서 여기 올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방송은 제 방송 맞는 거죠? 최고 시간대 하는, 이 시간이 최고 시간대인가요? 최고 시간대는 아침이나 밤방송이라고 알고 있고, 낮 방송은 상대적으로 좀 여유 있는 그런 방송이라고 좀 알고 있는데요. 이 방송은 오락 프로인지 음악 방송인지 고민 상담 방송인지, 음악 방송 맞습니다. 네. 팟캐스트에 가보면 음악 그리고 행위 예술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타 음악 방송보다는 좀 말이 많죠. 말이 많고 등장하는 게스트들도 다양합니다. 월요일은 스포츠, 어떤 때는 가수들, 어떤 때는 시사 개그맨,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네, 음악 평론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음악 방송입니다. 시사 방송은 많이 있습니다. 김용민 씨, 서영석 씨가 진행하는
또 최동석 이사님, 또 조상훈 국장님이 하시는 그런 방송들도 있죠. 하루 종일 시사 방송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방송이 마음에 안 드시면 안 들으시면 돼요. 예. 다른 시간대에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렇죠. 음악방송 치고는 좀 말이 많고 적어도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음악방송을 표방하면서 현실을 피해 다니지는 않습니다. 촛불방송에 대해서 촛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촛불의 노래 여러분들의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심지어는 제 방송에 대한 문제 제기마저도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영원히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읽고 있는 것이죠. 그냥 편하게 당신 방송 마음에 안 듭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예. 다시 말씀드리죠. 음악방송입니다. 예. 그리고 홈페이지에 조합원을 빙자한 일베라니 이런 비난을 올려주신다 그러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식으로 글을 올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일베라고 이렇게 글을 그건 빨갱이라고 비난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 애정을 가지고 글을 올려주시는데 거기다 대고 일베라 그러면은 옳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 방송에 지금 얘기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유, 참. 왕따 조합원님, 이거 참, 허탈합니다. 예. 허탈한데,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방송은, 코너는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조금씩 특성을 달리하는 것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일베라고 공격을 하는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고 너 빨갱이야라는 얘기 들은 것만큼이나 듣는 사람이 황당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가입해 주신 분은 끝까지 소개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서울 마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캐시님 이름 마음에 듭니다. 현금이 제일이죠. 충남 계룡시에서 JH817님께서 가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원시 장안구에서 매감님 가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우리 동네 옆에 밤이 없이는 안 되는 동네 제각기 색다른 교태를 뽐내 난 놀아채기는 게 수업이고 지루한 공부가 부업이고 노세 젊어서 노세 오늘은 꼭 남아있는 충천